자, 국어 독해의 원리 비문학 독서 지문 한번 볼게요. 동물의 입진화라는 지문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면 입진화 이렇게 동물이 입에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는 글이에요. 자, 초기 척추 동물 특징은 턱과 이빨이 없던 시기, 그럼 어떻게 섭취를 했는지, 그 작고 느린 생물만 먹을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갑주어, 고생대 어류, 유학 어류, 턱이 생기고, 그 다음 이빨의 등장, 그래서 유학 어류 단계,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충류의 이와 포유류의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교하는 걸도 나오고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단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빠르게 읽어볼게요. 동물을 보면 제 나름의 방법을 사용해 입으로 먹이를 먹는다.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먹이를 빨아들이며 개미핥기는 긴 혀에 개미를 묻혀 먹고 하이에나는 강력한 턱으로 뼈까지 잘게 씹어 먹을 수 있으며 뱀은 자기 몸통보다 굵은 먹이도 통째로 삼킨다. 그래서 물고기, 개미핥기, 하이에나, 뱀, 네 동물의 섭식 방식을 나열, 열거와 예시. 요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요 표현 방법을 사용한 거. 다른 글에서 고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동물의 입을 어떻게 이처럼 다양하게 변했을까라고 의문문 형식. 의문문으로 글 전체의 중심 질문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서리적은 아니고 뒤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턱, 이빨 등이 진화한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또 탐구 방향, 글 전체의 논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고하는 문장으로 1문단이 끝납니다. 2문단, 최초의 입에 대한 내용, 최초의 입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의문문을 통해서 단락의 핵심 질문을 제시해주고 있어. 초기 척추 동물의 입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과 달랐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초기 척추 동물의 입,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턱과 이빨이 생기기 전 입이란 것이 몸에 뚫려 있는 구멍 수준이었던 시절, 초기 척추동물은 물을 빨아들인 뒤 그 안에 있는 먹이를 걸러서 먹는 방법으로 생활했다. 이를 여과섭식이라고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과섭식이라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과라는 단어는 뭔가 불순물, 나쁜 것을 제거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뭐뭐라고 한다가 나오면 정의의 방법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선모, 강모, 아가미 등을 이용해 먹이를 거르는 게 일반적이다. 모모 등을 이용해 이것도 예시와 열거의 방법 사용했죠. 턱이 생기기 전까지 어류는 여과섭식에 의존했다. 여과섭식으로 먹을 수 있는 먹이는 작고 느린 생물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사용하고 있고 덫을 먹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힘으로 물을 빨아들여야 했다. 고생대에 살았던 어류인 갑주어에 이르면 먹는 기능이 이전보다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갑주어라는 것은 갑옷같이 딱딱한 껍질을 가진 고대 어류 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진화했어 라는 걸 얘기해 주고요. 갑주어는 커다란 근육성 인두를 사용해 먹이가 들어있는 물을 더욱 세게 빨아들일 수 있었다. 자, 그럼 이 갑주어가 어떻게 먹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인두라는 거. 인두는 입 뒤에서 식도로 이어지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 인두를 사용해서 물을 빨아들였대요. 자, 3문단 이제 턱과 이빨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입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다. 입을 위아래로 벌렸다 담을 수 있는 턱을 지닌 유악어류라는 게 등장한 것이다.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턱은 먹이를 물 수 있게 해줬다. 입 안에 들어왔다가도 재빠르게 도망가던 먹이를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이 지닌 턱은 여과 섭식과 단순 흡입만으로는 먹을 수 없었던 새로운 먹이를 안겨주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이 앞에 나왔던
여과섭식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빨아들일 수 있다 그랬죠? 단순 흡입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먹이를 더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턱에는 이빨도 나타났는데 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어류의 입 주위에 있던 치판의 작은 돌기에서 이빨이 등장했다. 자, 단어들 기억해 볼게요. 치판, 이빨이 생기는 판 모양의 조직, 그리고 돌기는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납작하고 서로 엇갈려 있는 이빨은 이전에 먹을 수 없었던 단단한 먹이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빨을 이용해 먹이를 포획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태계에 등장한 것이다. 자, 이거는 의의를 나타내는 거죠. 이빨로 인해서 생태계에 이제 먹이를 먹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문장입니다. 사문단 보시면요. 물속의 유학 어류 중 일부는 땅 위로 진출해 육상 동물의 조상이 되었다. 이후 양서류, 파충류, 수국류, 포유류로 이어지는 진화 과정에서 입은 더욱 향상된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자, 요 단어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양서류, 물과 못해서 모두 사는 동물, 수국류, 포유류와 파충류 중간 단계. 그래서 이렇게 계통을 제시하면서 잎 기능이 이렇게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양서류에서 파충류까지는 먹이 전체를 삼키거나 먹이를 크게 잘라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했다. 반면, 야, 이런 거 중요합니다. 반면, 수국류에 이르면 크고 작은 어금니가 왕관 모양의 뾰족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해 먹이를 잘게 부수거나 자를 수 있었다. 자, 요 차이점 한번 볼까요? 여기 먹이를 크게 잘라 삼키는 방식이었다가 어떻게 바뀌었어? 먹이를 더 조그맣게 부수거나 자를 수 있었대. 이렇게 방법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대조와 발전, 대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이라는 단어로 표지어라고 합니다. 포유류로 진화하면서는 먹는 동안 입안에 들어있던 음식물이 호흡을 방해하는 것도 극복되었다. 호흡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 대부분의 양서류와 파충류는 콧구멍에서 코 안쪽까지 이르는 부분인 비도개구가 입의 앞쪽에 있어서 입안에 먹이가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호흡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자, 비도개구는 비강이 이제 코어랑 연결되는 부분을 비강이라고 하는데 입 천장과 만나는 부분, 콧구멍이 열리는 위치를 말해요. 그런데 포유류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금방 질식하기 때문에 비도개구의 위치가 호흡이 중단되지 않도록 바뀌었어. 아, 이게 문제가 있었죠. 호흡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중단되지 않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오문단을 보시면요. 포유류로 진화하기 전에 나타난 또 하나의 커다란 변이는 단어 기억해 두세요. 원래와 다르게 달라지는 현상, 이빨의 교체 현상이다. 성장하면서 섭취하는 먹이의 크기가 커지는 것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작은 이빨이 커다란 이빨로 교체되어 큰 이빨이 많아지는 것이다. 파충류는 자라면서 작은 이빨이 교대로 좀 더 큰 이빨로 바뀐다. 파충류는 윗니와 아랫니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빨이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면 윗니와 아랫니가 정확히 맞물리지 않게 된다. 반면에 대조의 방법이라는 것 알 수 있죠? 포유류는 위아래가 쌍으로 교체되어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린다. 자, 그럼 뭐하고 뭐를 비교한 거야? 파충, 음, 파충류와 포유류의 이를 비교한 거죠, 이빨을. 대조의 방법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먹이를 더 잘게 씹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포유류의 이가 소화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과 의의를 설명해주고 있죠. 자, 어렵지 않죠? 자, 핵심 정리 한번 쭉 볼게요. 주제는 척추동물의 입, 구체적으로 말하면 턱과 이빨이 진화해온 과정 중요합니다. 단계별 기능적 변화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설명 구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화했으니까 시간의 순서, 과정. 핵심 변화는 여과섭식, 턱이 등장했고, 이빨이 출현했고, 수국류는 어금니가 발달했고, 포유류는 비도개구가 이동했다. 숨쉬기 편하게 위아래 쌍교체로 이빨 맞물림이 완성됐다. 이것도 포유류에 관한 얘기죠. 자, 대조의 방법. 포유류와 파충류 대조하는 거 있었고, 주요 개념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문단별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OX 문제랑 단답형 문제도 풀어야 개념 이해가 돼요. 이거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까지 다 풀어서 제출하세요.